안녕하세요. 육아찾기 네네쌤입니다. 오늘의 육아찾기는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는 부분으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말해줘를 선택한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자, 놀이터에만 가면은 엄마가 말해줘 하면서 엄마 옆에 찰싹 붙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꼭 고목나무와 매미 같아요. 다른 애들은 다 자기들끼리 잘만 놀고 있는데 우리 애만 맨날 내 다리를 붙잡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집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좋은 거, 싫은 거 엄청 분명하게 말해요. 진짜 공주님인데 나는 무술이고 그런 아이인데 놀이터만 가면은 엄마 옆에만 찰싹 붙어 있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사실 엄마가 안전기지, 안전기지인 경우가 많아요. 아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놀이터에서 뿐만 아니라 적응이 필요한 공간, 적응하지 못한 새로운 공간에서 적응을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시겠죠. 놀이터는 매일 가는데요. 매일 가는 놀이터가 어떻게 새로운 공간이죠? 그런데 공간은 놀이터라는 공간은 익숙하지만 사실 그 놀이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면은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씩은 바뀌어요. 누구가 안 오고 누구는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하고 있는 놀이도 바뀌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이 규칙도 바뀌고 놀이터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는 곳이에요. 공간은 익숙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전혀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안전한 엄마를 안전기지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제 물론 개월수에 따라서 또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또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르지만 이렇게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안전기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안전기지로서 모든 걸 다 해줄 순 없어요. 이 어려움을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항상 중요한 거는 적절한 도움, 적절한 도움만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요. 근데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 붙어서 엄마가 말해줘 하면서 엄마를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은 그 말은 엄마 내가 쟤네들이랑 같이 놀고 싶은데 내가 쟤네랑 같이 놀 수 있게 틈을 좀 만들어줘. 쟤네 지금 너무 재밌게 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는 안전기지로서 옆에는 있어주면서 어떤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아이 귀에만 들리게 모델링을 좀 해주는 거예요. 모델링을 해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가 하고 싶은 말과 아이가 해야 하는 말을 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델링을 이렇게 해줘요. 아니, 너가 같이 놀자고 말해봐. 너가 가서 말해봐. 너 같이 안 놀 거야? 같이 놀고 싶으면 너가 같이 놀자고 너가 말해야지. 이렇게 아이가 해야 할 말과 엄마가 갖고 있는 이 답답함을 동시에 말하니까 아이는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이 공놀이를 하는 친구들에게 같이 놀자고 이제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모델링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와, 너네 공놀이 하네.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해도 돼? 딱 여기까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해야 할 말만 귀에다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미소 정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아, 너무 답답해요. 막, 그쵸? 얘 왜 이렇게 소심해? 아, 누굴 닮은 거야까지 이제 가죠. 또는 어렸을 때 내가 정말 싫어했던 나의 그 소심한 모습이 이 아이에게 보이니까 너무 이제 속상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해요. 또 약간 곤란하고 다른 친구들의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엄마들의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 감정은 배제하시고 아이에게는 아이가 해야 할 말만 모델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는 그냥 옆에만 서 있어 주셔도 돼요. 아이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할 때 엄마가 너가 알아서 해 라면서 아예 빠져버리거나 또는 저 멀리서 고개를 막 턱을 이렇게 쳐들면서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너 말 안 할 거야? 그럼 집에 간다 이런 식의 협박 이것만 안 하셔도 엄마가 그냥 곁에 옆에 서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아이는 엄마를 안전기지로 두고 다른 세상으로 다른 친구들의 관계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다 비켜! 내가 먼저야! 를 선택한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놀이터에 가면 있죠. 그 그네를 타려고 친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막 갑자기 뛰어나가서 내가 먼저야! 하고 타려고 한다든지 또는 미끄럼틀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꾸로 올라가려고 한다든지 어머님들 너무 당황스러우시죠? 얘 왜 이러지? 얘 왜 이렇게 제멋대로지? 다른 애들 다 줄 서서 기다리는데 얘만 왜 이러지?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는 아이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근데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힘든, 무너져 버리는 아이일 수 있어요. 그만큼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방향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행동으로 바로 뛰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 기다려야 돼, 너 양보해야 돼 라는 말만 들려도 아이들은 그냥 확 뒤집어져 버리죠. 또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통제하거나 상황을 장악해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사람을 통제하고 상황을 장악하는 것보다 내 행동을 조절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좋게 달라질 수 있구나를 경험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에게는 당장 줄서기, 당장 규칙 지키기를 하는 것보다 아이가 그네를 탈 때 옆에서 와, 너가 발을 세게 차니까 그네가 높이 가네. 와, 발을 살살살살 굴리니까 그네가 낮게 가네. 이런 식으로 내 행동을 언어로 바꿔줘서 그 결과를 아이가 인식하게 하는 거죠. 와, 내 행동이 이렇게 결과를 바꾸네. 이걸 아이가 몸으로 인식하고 엄마가 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엄마가 옆에서 계속 언어로 알려주셔야 돼요. 사람의 뇌는 내가 머릿속으로 혼자 떠올리는 것보다 소리로 들릴 때, 이렇게 언어화돼서 귀에 박힐 때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뭐 미끄럼틀 탈 때에도 이렇게 주먹을 쥐면서 살살살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그네를 탈 때 발구르기로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언어로 계속 바꿔서 알려주는 거죠. 아이들은 말로 규칙과 조절을 배우기도 하지만 몸으로 배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몸으로 감각을 통해서 조절을 배우고 이런 조절을 내 몸에서 언어, 마음, 친구 관계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규칙을 좀 잘 안 지키고 맨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딱 그 부분만 문제 개입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원인 파악도 안 되고 이 문제 행동을 개선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행동의 원인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적절한 개입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또는 규칙을 좀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황이 좀 아이가 예측이 되게. 예를 들면은 우리 미끄럼틀 타고 그네 타고 시소 타러 가자. 미끄럼틀을 기다리면서 그네를 타기 위해서 친구들이 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네. 뭐 아이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옷 색깔을 같이 얘기하면서 빨간색 옷을 입은 친구 다음은 보라색 친구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가 좀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당장 원하는 걸 바로 얻을 때
해결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조절을 하고 예측하는 경험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내 말을 따르라를 선택한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놀이터에 가면 딱 친구들의 중심이 돼서 또는 센터는 아니지만 큰 목소리로 친구들을 진두지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우리 이거 하자. 우리 이번에는 이거 해보자. 내가 이거 할게. 너 이거 해. 아주 목소리가 딱 부러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한 리더십이 있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친구들이죠. 저 이거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내 말을 따르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반역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거 반역이에요. 어른들 보면은 얘가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얘가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얘가 하고 싶은 거 말하는 건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아무튼 반역자입니다. 누군가가 내 생각에 싫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 내 말에 따르라 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내 목표와는 다른, 내 계획과는 다른 친구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는가. 만약 내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막 화를 내요. 또는 무시해요. 아니면 그냥 놀이를 포기해요. 사실 이런 행동을 한다면 놀이터에서 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떠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풀어내는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을 따르라 하는 이 대장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목소리 큰 거도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으로 아이를 관찰해 보시고 이해해 보셔도 좋은 육아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소 보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또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또 기질에 따라서 또 아이의 행동에 따라서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기도 하고 좀 더 깊게 상담을 원하시면은 개인 상담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